최고의 투자는 건강식약동원으로 의료비 절약하는 법. 매달 병원비와 약값에 놀라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비법 노트를 발견했죠. 주방에 있는 식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비밀. 병원 대신 장바구니를 챙기는 법,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할머니의 비법 노트, 식약동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달에 약값으로만 7만 원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항상 가방에 약통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골 할머니 댁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플 때 먹는 음식들이라고 적힌 그 노트에는 놀라운 비법들이 가득했죠. 배탈 나면 양파를 썰어 꿀물에 담가 먹어라. 감기 기운 있을 땐 대파 뿌리와 생강을 달여 마셔라.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봤는데 이게 웬걸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건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식약동원이라는 건강지혜였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되고 약이 곧 음식이 된다는 개념이죠. 예전엔 의사나 약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몸을 다스렸대요. 배가 아프면 생강차, 눈이 침침하면 구기자차, 기운이 없으면 대추차. 이런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재미있는 건 현대 과학이 이런 민간요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던 양파 꿀물 알고 보니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천연 항생물질이 들어있대요. 꿀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우연히 마신 대추차가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됐던 이유는 대추의 풍부한 사포닌과 항산화 물질 때문이었대요. 병원에 자주 가면서 드는 생각 있으시죠? 이렇게 약만 먹어도 될까? 사실 많은 병들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소화제를 달고 사는 사람이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혈압약을 먹으면서 짠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약값은 계속 나가는데 건강은 제자리 걸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약국과 병원에 쓰는 돈이 얼마인가요? 그 돈의 절반만 건강한 식재료에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몸도 지갑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비법 노트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알아낸 식약동원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게요.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름도 생소한 슈퍼푸드가 아닌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도 챙기고 의료비도 아끼는 방법들이에요. 내 몸 타입별 맞춤 식재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는 먹고 난리 났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멀쩡한 경우, 또는 반대로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배가 아픈 경우. 실은 우리 몸이 각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음식도 누구에게는 보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죠. 제 친구 민지는 찬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늘 병원에 다녔어요. 하지만 따뜻한 성질의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소화제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됐죠. 반면 제 남편은 열이 많은 체질이라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코피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같은 보양식이라도 서로 다르게 준비한답니다. 자, 그럼 내 체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체크해 볼게요. 평소 손발이 차가운 편인가요?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가요? 활동적이기보다는 조용한 걸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찬 기운이 많은 체질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강, 계피, 대추, 파, 마늘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좋아요. 반대로 항상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붉은 편이며 매운 음식을 먹으면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열이 많은 체질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이, 수박배, 녹차처럼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도움이 돼요. 또 소화력이 약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기운이 약한 체질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호박, 고구마, 검은콩, 현미처럼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좋아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자주 하는 분들은 우엉, 연근, 도라지처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뿌리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체질별 식이요법이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맞춤형 영양학이라고
개인의 유전자와 체질에 맞는 식단을 처방하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첨단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그 사람의 체질에 맞아야 약이 된다. 제 친구 민지처럼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건강식품을 먹다가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슈퍼푸드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계절마다 챙겨야 할 건강식품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처럼 환절기에 면역력 높이는 음식들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계절마다 챙겨야 할 건강식품들. 여러분, 요즘 과일이나 채소가 1년 내내 마트에 있다 보니 제철 음식이 언제인지 헷갈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 비법 노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각 계절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봄나물이 왜 그렇게 귀했는지 아세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자연의 선물이었거든요. 봄에는 쑥, 냉이, 달래 같은 나물들이 간 기능을 도와 겨우내 쌓인 독소를 내보내는데 탁월하대요. 제가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로 고생했는데 이 봄나물들을 정기적으로 먹기 시작하니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여름에는 왜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이 나올까요? 더위로 빼앗긴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죠. 특히 여름에 많이 나는 깻잎은 천연 항생제라서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저희 집은 여름이면 깻잎 페스토를 만들어 먹는데 이게 냉방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가을은 보약 같은 계절이에요. 해곡식, 햇과일, 햇밤 같은 식재료들이 풍성하게 나오죠. 이런 음식들은 겨울을 대비해 우리 몸에 영양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가을에 나오는 배는 기관지에 좋아서 환절기 기침에 도움이 돼요. 제 아이가 가을만 되면 기침을 하는데 배를 꿀에 재워 먹이니 훨씬 나아졌어요. 겨울에는 왜 김장을 할까요? 비타민이 부족한 겨울철의 김치는 중요한 비타민 공급원이었거든요. 또 겨울철 제철 식품인 무는 호흡기 건강에 좋아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물을 꿀에 재운 무생강차는 우리 집 겨울철 감기 특효약이랍니다. 재미있는 건 제철 음식이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나오는 토마토가 겨울에 나오는 토마토보다 항산화 성분이 30%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예전에는 봄에 쑥떡, 여름에 수박화채, 가을에 새과일, 겨울에 김장김치. 이렇게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지혜였던 거죠. 요즘처럼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없던 시절 자연이 주는 제철 식품으로 건강을 지켜온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장에 가서 제철 식재료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식탁도 바뀌어야 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해진답니다. 흔한 증상별 부엌 속 자연치료법. 여러분, 갑자기 속이 쓰릴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약국에 가시나요? 사실 우리 부엌 속에는 이런 흔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자연 치료제들이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증상들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이럴 때는 생강차가 최고예요. 생강 몇 조각을 끓인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면 금방 편안해져요. 제 남편은 회식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도착하자마자 제가 생강차부터 끓여줘요. 생강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준대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소화제만 찾던 남편도 이제는 생강차로 충분하다고 해요. 두 번째, 두통. 편두통이 심할 때는 페퍼민트 티가 도움이 돼요. 민트에 있는 멘톨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주거든요. 관자놀이에 페퍼민트 오일을 살짝 발라도 좋아요. 제 동생은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평소에 페퍼민트 티를 마시고 오일을 바르면서 약 복용량이 확연히 줄었대요. 세 번째, 불면증.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를 조금 타서 마셔보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숙면을 도와준대요. 예전에 저도 시험 기간이면 잠을 못 자 약을 먹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약 없이도 잘 자게 됐어요. 네 번째, 감기 초기 증상.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날 때는 마늘 꿀차가 좋아요. 마늘 두 쪽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돼요. 마늘의 알리신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 꿀은 항염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감기 기운만 보이면 마늘 꿀차를 먹였더니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었답니다. 다섯 번째, 피로회복. 요즘같이 만성 피로에 시달릴 때는 구기자차가 도움이 돼요. 구기자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특히 눈이 피로할 때 구기자차를 마시면 좋아요. 제가 재택근무 시작하고 컴퓨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눈이 너무 피로했는데 구기자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눈의 피로도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약국의 상비약 역할을 해줄 수 있답니다. 물론 심각한 증상이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가벼운 증상들은 이런 자연치료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약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겠죠. 건강한 식습관이 어렵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쁜 일상 속 5분 건강 레시피. 아, 오늘도 야근이네.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고 싶은데 시간이 어디 있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시죠? 저도 직장맘으로서 매일 그랬어요.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건강한 식단이 꼭 복잡하고 시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은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5분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능 항산화 스무디. 아침에 서두를 때 영양 가득한 아침을 챙기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블렌더에 바나나 반 개, 냉동 베리 한 줌, 시금치 한 줌, 물 한 컵만 넣고 갈아주세요. 달콤하고 맛있는데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저는 이걸 텀블러에 담아 출근길에 마시는데 언제부턴가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두 번째, 오븐 컵 수프. 점심 먹고 졸릴 때 커피 대신 이거 한 잔 어떠세요? 뜨거운 물에 된장 반 스푼, 다시마 가루 한 꼬집, 건조버섯 약간, 대파 송송 썬 거 넣고 5분만 끓이면 완성.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후 피로를 확 날려줘요. 제 동료들도 처음엔 의심했다가 이제는 다 같이 오후 티타임에 컵 수프를 즐긴답니다. 세 번째, 3분 디톡스 물. 수시로 마시는 물도 약이 될 수 있어요. 물통에 오이 몇 조각, 레몬 한 조각, 민트 잎 약간만 넣어두세요. 디톡스 효과는 물론이고 수분 섭취도 자연스레 늘어나요. 회사에서도 이 물병을 책상에 두고 마시는데 동료들이 내 피부 비결이 뭐냐고 자주 물어본답니다. 네 번째, 냉장고 파먹기 볶음밥. 저녁 늦게 들어와서 뭘 해 먹을지 고민될 때 냉장고 속 남은 채소들 다 꺼내서 현미밥이랑 살짝 볶아보세요.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스푼 뿌리면 영양가 100배. 특히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는 항암 효과가 있어서 자주 먹으면 좋아요. 우리 남편은 이 볶음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속쓰림이 훨씬 나아졌대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 황금 우유.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꿀 한 스푼 타서 마셔보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숙면을 도와준대요. 예전에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던 제 언니가 이 황금 우유 덕분에 이제는 약 없이도 푹 잔다고 해요. 이런 간단한 레시피들 정말 5분이면 충분해요. 건강을 위한 식단이 꼭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 없어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실천할 수 있죠.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이런 자연식품들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5분만 투자해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극단이 아닌 균형에서 온다는 걸 함께 이야기해봐요. 현대의학과 함께하는 똑똑한 식약동원. 약은 독이다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현대의학만 믿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진짜 건강의 비결은 극단이 아닌 균형에 있어요.
오늘은 식약동원의 지혜와 현대의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작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갑상선 자연치유법을 찾아 약 대신 해조류만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더 나빠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약도 필요하고 식이요법도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동시에 갑상선에 좋은 식이요법도 병행해요. 해조류, 견과류,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고요. 결과적으로 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몸 상태는 훨씬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현대의학과 전통 지혜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상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약이 필요하면 복용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몸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식약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에 있어요. 질병이 오기 전에 식습관으로 예방하는 거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차를 마시고 스트레스 많을 때 진정 효과 있는 식품을 챙기고 환절기에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도 약의 성질을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약은 소화를 돕는 음식과 함께 먹고 위장에 자극적인 약은 위를 보호하는 음식과 함께 먹는 거죠.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건강은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식약동원의 핵심이죠. 약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해요. 둘 다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식약동원의 지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보다 강한 자연의 항생제, 천연 항균 식품의 힘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항생제 내성이 걱정되는 요즘, 자연에서 찾은 항균 식품들로 건강 지키는 법 함께 배워봐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